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국장을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지명하고 윤석열 당선인 측의 의견도 수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 당선인 측은 인사에 대한 협의나 추천이 없었다고 밝혀 양측의 대립이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전 8시 반 삼성 서울병원에서 퇴원해 대구 달성군 사저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대국민 메시지를 낼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의 유행에 따라 코로나19 유행 정점이 예상보다 지연되는 양상입니다.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는 모레부터 공급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 전략과 협상 방향을 결정할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오늘 회동을 하고 합당 논의를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살인 등의 화학무기를 사용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화학무기 사용은 정말 위협적인 일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아침까지 쌀쌀하다가 낮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정체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 특별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잠시 뒤 퇴원해 대구 사저로 향합니다. 삼성 서울병원과 대구의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먼저 삼성 서울병원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병원 앞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삼성 서울병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병원 주변은 취재진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잠시 뒤인 오늘 오전 8시 30분쯤 박 전 대통령이 이곳 삼성 서울병원에서 퇴원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병원 본관 3번 게이트로 나옵니다. 의료진에 대한 감사 인사 말고도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낼지 주목되는데요. 지난해 12월 특별사면 당시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많은 심려를 끼쳐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경호 차량을 타고 곧바로 동작동 국립서울 현충원으로 이동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합니다. 이후 대구 달성군 사저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삼성 서울병원 앞에서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네, 이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대구 달성군으로 가봅니다. 경찰이 지지자 등 5천여 명이 모일 것으로 보고 통제에 들어간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심우영 기자,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대구 달성군 육아읍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주할 사저인데요. 이른 아침이다 보니 지지자들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50여 명의 경찰과 산책 중인 주민을 제외하면 사저는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사저 주변은 박 전 대통령의 귀향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요. 도로에는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 200여 개가 길게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환영 행사에만 5천 명이 넘는 지지자와 주민들이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사저 주변에 펜스를 치고 곳곳에 인원을 배치해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대구를 찾은 건 지난 2016년 12월 서문시장 화재 이후 처음입니다. 사저는 지상 2층, 지하 1층 단독 주택으로 이달 초 전입신고도 마쳤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사저에 도착한 뒤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인데 윤석열 당선인과 새 정부에 대해 언급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서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한국은행 총재 인선을 두고 청와대와 윤석열 당선인 측 간의 공방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대구 달성군 본가로 향하죠. 정치부 강영호 기자와 더욱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강 기자, 먼저 이 한국은행 총재 자리 인선을 두고 시끄럽습니다. 정치권이. 어떤 자리이기에 이렇게 갈등이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이창용 임명자가 그 윤 당선인 측에서도 거부할 만한 인물이 아닌 만큼 갈등의 중심은 다른 데 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예. 감사원 감사위원 인선이 핵심이라는 건데요.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6명까지 모두 7명으로 구성됩니다. 현재 2명이 공석인데 청와대는 이 중 한 명은 문 대통령이
나머지 1명은 윤 당선인이 나눠 추천하되 문 대통령 몫도 윤 당선인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 몫 추천 인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요구하고 있는 게 갈등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한국은행 총재보다 이렇게 이 감사위원회에 있다는 건데 사실 지금 임명권은 청와대한테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비토권까지 요구하는 게 이유가 있을까요? 네, 바로 감사위 인적 구성 때문인데요. 현재 감사위원 5명 중 3명이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데 만약 1명을 문 대통령이 임명할 경우 의결 종족수인 4명이 친여 성향으로 채워진다는 게 윤 당선인 측 주장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해도 감사원이 현 정부의 문제점을 감사할 수 없게 하려는 시도라는 거죠.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의 가장 중요한 게 감사위원 임명권 행사다. 청와대 집무실 이전 반대도 감사위원 임명권을 위한 볼모라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반면 청와대는 문 대통령 임기 중 생긴 인사 공백은 인사권을 행사하는 게 원칙이고 비토권 요구는 월권이라는 인식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인사권 행사한다고 했지 우리 사람 심겠다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습니다. 네, 이 갈등이 그야말로 출구를 못 찾는 모습이네요. 이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오늘 사저로 향하는데 윤 당선인이 박 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나요? 네, 윤 당선인 측이 우선 그 박 전 대통령이 머물 대구 달성군 사저를 예방할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박 전 대통령 측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나 코로나19 상황 등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 측은 오는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에도 박 전 대통령이 참석해 주길 바라는 분위기입니다. 과거 윤 당선인이 검사 시절 박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악연이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취임식에 참석하는 등 화합의 메시지를 내놓는다면 새 정부에 힘이 실릴 것이란 관측입니다. 네. 윤 당선인 측이 대통령 취임식에 이 전현직 대통령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가 돼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그럼 또 자연히 연결되는 문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앞서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이 사면 문제에 합의를 했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반대로 이견이 크다는 관측도 많은데요.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사흘 만에 20만 명을 돌파하는 등 반대 여론이 높은 것도 정치권의 고민을 더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전 대통령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 이후에야 결론이 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준석 대표하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회동을 한다면서요. 네, 이 대표와 안 위원장이 오늘 오후 만나 합당 문제를 논의합니다. 장소는 안 위원장의 집무실이 있는 통일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인데요. 이번 회동에서 합당 문제를 공식화하는 것은 물론 6일 지방선거 후보 공천 이전에 합당 작업을 완료하자는 데 뜻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양측은 대선 이후 실무 협의를 통해 당대당 통합을 위한 쟁점을 세부 조율해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강영호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김호수 검찰총장은 찬성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법무부와 대검의 엇박자가 가시화되자 인수위는 오늘 진행되는 업무 보고도 따로따로 받기로 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 지휘권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건 수사 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고요. 검찰의 공정성 담보,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를 못하게 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겁니다.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습니다. 박 장관은 검찰에 예산 편성권을 주는 윤 당선인 공약도 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견제구를 날렸고 대장동 의혹에 대해선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수위 업무 보고를 앞두고 대검은 수사 지휘권 폐지 찬성과 검찰총장의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는 구상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인수위는 두 곳의 업무 보고를 분리해 받기로 했습니다. 인수위는 박 장관이 당선인의 공약을 공개 반대한 상황에 법무부가 대검의 의견을 취합하면 대검의 의견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172석 거대 양당으로 전환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신임 원내대표를 뽑습니다. 5파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표심은 어디로 기울지 관심입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가 오늘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대선 패배 직후 책임 공방과 세대결 비화를 막기 위해 입후보 절차가 없는 콘클라베 방식을 도입했는데 5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이재명 전 대선 후보 측 박홍근 의원과 이낙연 전 대표 측 박광온 의원의 대결이 유력해 당 안팎에서 제2의 명락대전이란 말이 나오면서 둘은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자들은 계파 갈등에서 자유롭다는 점을 부각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금은 조직을 단단히 다지고 아우르고 둘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책을 다 섭렵을 거의 다 한 사람입니다. 지난 대선 경선 당시에 중립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계파로부터 자유롭고 모든 계파를 통합해서 당내 통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럴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원욱이라고 이게 듣고 있습니다. 21대 총선 압승 후 치러진 경선을 보면 김태년 전 원내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모두 친문 새 결집으로 당선돼 이번 선거도 당내 신주류 판별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결선 투표도 가능해 정세균계의 표심이 막판 변수가 되리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과학 기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방안을 포함해 오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업무 보고를 합니다. 사적 모임 인원이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에 대한 규제 완화안이 나올 전망입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가 화학 무기 공격을 준비 중이라며 국제사회에 러시아 제재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 국가들의 천연가스 대금으로 자국 화폐인 루블화만 받겠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일본 국회 화상연설에서 러시아의 화학무기 준비 태세를 알렸습니다. 러시아가 살인 등의 화학무기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의 침공을 막으려면 경제 제재 지속은 물론이고 아예 무역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Стали першими в Азії, хто почав дійсно сильно тиснути на Росію для відновлення миру, хто підтримав санкції проти Росії. І я закликаю вас продовжувати це робити. Закликаю об'єднувати зусилля держав Азії, ваших партнерів, щоб стабілізувати ситуацію.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자산 동결 제재를 불법이라고 규정하며 자국 천연가스로 유럽연합을 би롯해 서방 국가를 압박했습니다. Это решение в самое короткое время реализовать комплекс мер по переводу оплаты. Начнем с этого, с нашего природного газа, переводу оплаты нашего природного газа, поставляемого в так называемые недружественные страны, за российские рубл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는 이제 한 달이 됐습니다. 나토는 최대 15,000명의 러시아군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고 유엔이 집계한 민간인 사망자는 977명입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유럽 방문에 나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 진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전 이후 첫 유럽 순방에 나선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백악관을 출발하기 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러시아의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 진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I think it's a real threat.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에도 푸틴이 비인도적인 공격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푸틴의 절박함 증거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They're also suggesting that Ukraine has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s in Ukraine. That's a clear sign he's considering using both of those. 바이든 대통령은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해 현지 시각으로 24일 나토 정상회의와 G7 정상회의, 유럽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하고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 등을 논의합니다. 25일에는 나토 최전선 국가로 우크라이나 서부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를 방문해 푸틴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특히 미국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공식 규정했습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공개되거나 첩보로 입수 가능한 정보를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쟁 범죄자로 규정한 푸틴의 더 강한 제재를 러시아에 협조적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경고 이상의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유럽 순방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휴가 도중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참전하겠다며 폴란드로 무단 출국한 해병대 병사의 행방을 외교부가 추적 중입니다. 해병대 병사는 검문소를 이탈한 뒤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지난 21일 무단 출국한 해병대 병사 A씨는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접경지로 이동했지만 우크라이나 입국이 거부됐습니다. 이후 폴란드 국경 검문소에 머무르다 현지 시각 23일 새벽에 그곳을 떠난 뒤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외교부는 A씨가 현재 연락을 받지 않고 있어 소재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행방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한 차례 우크라이나 입국을 거부당했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국제의용군 희망자를 선별해 받고 있어 재입국은 어렵습니다. 휴가 중에 국외 여행 허가 없이 폴란드로 출국한 A씨는 출국 과정에서 별다른 제지가 없었지만 군무 이탈에 해당해 징계가 불가피합니다. A씨는 민간인들이 죽어가는 상황에 군인으로서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며 처벌도 각오했다고 출국 뒤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상상을 뛰어넘는 부를 가진 러시아의 신흥 재벌들을 올리가르히라고 합니다. 이들이 자랑하던 초호화 요트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유럽 곳곳에서 발이 묶이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햇살이 내리쬐는 터키의 아름다운 항구에 초대형 요트가 서서히 접근합니다. 요트를 맞이하는 건 흔들리는 조각배를 타고 전쟁 반대를 외치는 우크라이나 시위자들입니다. 푸틴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로만 아브라모비치의 초호화 요트 솔라리스가 EU 제재를 피해 터키로 오자 그 앞을 막아선 겁니다. 가격이 약 918억 원인 슈퍼요트 악시오마는 지브롤터에 압류돼 강제로 매각될 예정입니다. 러시아 파이프 업체의 주인인 드미트리 푼피안스키의 이 요트는 영국의 국외 영토까지 대러 제재의 범위가 확대될지 모르고 항구에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에서는 러시아 전 부총리인 기업인 이고르 세친의 요트가, 이탈리아에서는 역시 푸틴의 측근인 러시아 재벌 안드레이 멜니첸코의 요트가 붙잡혔습니다. 멜니첸코 소유의 요트에 있는 수도꼭지의 가격만 4만 달러, 약 4,9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틴 대통령 소유로 추정되는 8천억 원 상당의 세에라자드는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Пропагує, вони майже всі використовують Італію як місце для відпочинку. 푸틴과 함께 악어와 악어새처럼 지내며 부를 키워온 신흥 재벌의 사치품들이 줄줄이 몰수당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대구의 한 호텔에서 발레 파킹을 맡긴 손님의 차량이 도난당한 뒤 심하게 파손된 상태로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달 한 호텔에 방문해 발레 파킹을 맡겼는데
다음 날 호텔 측으로부터 차가 도난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데요. 호텔 측에서 차 키를 프런트 위에 올려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한 외국인이 차 키를 들고 나가 차를 훔쳐 달아났던 거라고 합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부서져 돌아온 자동차에 대해 처음엔 모두 배상해주겠다던 호텔이 자차 보험으로 차를 수리하고 해당 수리비만 주겠다며 입장을 번복했다는데요. 호텔 측에서 제시한 금액의 합의금마저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믿고 맡겼는데 고가의 차가 이렇게 되어 돌아온다면 차주는 속상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양측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보상이 진행됐으면 좋겠네요. 태국에선 운송업체 직원을 깜짝 놀라게 한 소포 하나가 발견돼 소동이 일었는데요. 그 안엔 맹독성 킹코브라가 있었습니다. 지난 22일 태국의 꼰켄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소포 상자가 스스로 움직이고 쉭 하는 정체불명의 소리가 나는 걸 보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운송업체 직원이 구조대에 연락해 이를 열어봤습니다. 문제의 상자 안엔 검은 천 주머니에 들어있는 몸길이 3m의 거대 킹코브라가 있었는데요. 구조대원에 의해 붙잡힌 킹코브라는 인근의 뱀 보호시설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업체 측은 상자 위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해 출처를 확인했는데요. 전화를 받은 이는 누구에겐가 부탁을 받았을 뿐이라며 소포 안에 뱀이 들어있었는진 몰랐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현재 경찰이 나서서 뱀을 소포에 넣어 보낸 이가 누군지 찾고 있다고 하네요. 우크라이나의 인명피해를 막은 군견 페트론의 활약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페트론은 우크라이나 북쪽 체르니히우 지역 긴급구조대 폭발물 처리반에서 활동하고 있는 탐지견인데요. 이곳 체르니히우 국경 인근 지역은 최근 러시아의 폭격이 이어지면서 국제사회에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폭발물 제거팀과 함께 러시아 지뢰를 90개 넘게 찾아내 폭발 장치를 해체했습니다. 특수 작업용 조끼를 착용하곤 탐지 업무를 시작하는 페트론의 모습인데요. 폭발물을 발견할 때마다 치즈 간식을 보상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올해 생후 2년 차인 페트론은 일반적인 군견에 비해 다소 귀여운 외모로 팀 마스코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데요. 후각이 뛰어나 지뢰 탐지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며 똑소리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LG U+ 본사에 근무하는 팀장급 직원이 고객사와 거래 과정에서 수수료 수십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뒤늦게 파악돼 회사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객사와의 계약을 담당했던 해당 직원은 현재 연락을 끊고 잠적했고 회사 측은 경찰 신고 등 법적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탈원전 폐기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가운데 우리 원전 기술을 수출하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체코에서 발주하는 8조 원대 신규 원전을 수주하기 위한 각국 경쟁이 한창인데 우리나라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탈원전 정책 여파로 지난 5년 동안 해외 원전 수주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탈원전 정책 폐기와 함께 원전 수출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상황. 이 기술을 가지고 원천 기술을 보유한 미국과 협력해서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기조 변화 속에 체코 신규 원전 사업 본의 차례 우리 기술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은 두코바니 지역에 1200메가와트 이하 가압 경수로 원전 1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조 원에 달합니다. 현재는 우리나라와 미국, 프랑스가 3파전을 벌이는 상황. 한국 수력 원자력 등 관계사는 체코 프라하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우리 원전 기술의 우수성과 현지화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또 체코 정부 관계자도 우리 원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등 물밑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I'd like to see the power plants being already finished. Models are not interesting enough. The real power plant is much more interesting. 이번 한기 계약을 수주하면 체코 정부가 검토 중인 3기의 추가 원전 건설 사업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어 각국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림을 그리는 재료와 방법은 참 다양한데요. 여기 필리핀에 정말 특이한 그림이 있습니다. 대체 어떤 그림인지 지금 확인해 볼까요? 하얀 캔버스 위에 무언가를 솔솔 뿌리고 있는 이 남자.
필리핀의 미용사이자 예술가 제스토니 씨가 뿌리고 있는 건 바로 자신의 머리카락입니다. 잘게 자른 머리카락을 조금씩 뿌려 실루엣과 음영을 표현한 건데요. 원래 유람선 선원이었던 제스토니 씨는 바다 위에서 지루함을 달래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재료를 구할 수가 없어서 이 머리카락을 재료로 쓰게 된 겁니다. 머리카락이 모자랄 땐 심지어 구레나루까지 자른다는데 다행히 아직 민머리가 된 적은 없다네요. 내가 그린 그림 속 캐릭터가 내 눈앞에 나타난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이런 특별한 선물을 이곳에 많은 아이들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여기 귀여운 아이들이 그림 그리기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림을 완성하자 재단을 하고 솜까지 채워 넣는데요. 반딧불이 프로젝트라는 팔레스타인의 한 단체에서 어린이 암 환자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어린 암 환자들이 갖고 싶은 걸 그리기만 하면 그림 그대로 뚝딱 인형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노란 머리의 소녀부터 집과 큰 별까지 종류도 정말 각양각색입니다. 병으로 고통받던 아이들의 얼굴에 한바구음이 번지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 전자폐기물을 금으로 바꾸는 곳이 있습니다. 전자폐기물은 매년 늘어나지만 그중 재활용되는 건 아주 적은 양인데요. 이 문제 조금은 해결할 수 있겠네요. 손바닥 위에 올려진 이 콩알만한 건 바로 금덩이. 버려진 휴대전화나 노트북의 기판에서 추출한 금을 조금씩 모은 겁니다. 이 유리 접시에 담긴 갈색 가루가 바로 금가루인데요. 이 가루를 가열하면 선명한 황금색이 드러납니다. 영국 왕립 조폐국 로얄민트가 오래된 전자제품의 회로기판에서 이렇게 금속을 추출하는 방법을 찾아낸 건데요. 화학약품으로 금만 녹여내고 남은 기판은 재활용하도록 해서 환경오염 걱정도 없고 비용도 저렴하다고 하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1990년대 말 유행했던 빵이 재출시 후 품귀 현상을 빚자 대형 마트에는 명품 매장에서나 벌어지는, 그러니까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가는 오픈런 줄까지 생겼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정가의 몇 배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는데 이런 일은 이번뿐만이 아니죠. 박은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대형마트입니다. 문을 열기 전부터 입구에서 문 밖까지 남녀노소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서울을 가로질러 강동구에서 온 시민도 있었습니다. 빵 사러 왔죠. 네, 둔촌역에서 왔어요. 줄을 선 이유는 빵 맛이 아니라 동봉된 스티커입니다. 한 6개 정도? 스티커 때문에. 네, 보강이요. 번호표는 문을 열기도 전에 동났습니다. 대형 마트들도 인당 최대 3개까지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습니다. 편의점도 품귀 현상은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에서는 끼워 팔기 상품마저 등장했습니다. 어림잡아 시가의 5배에서 6배입니다. 인기 스티커는 빵값의 수십 배입니다. 30대는 옛날에 열광했던 것들이 다시 나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반가워서 소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메인 상품은 버리고 이러한 소비 행태는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몇 년 전 한 감자칩은 인터넷에서 5배 이상의 값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품귀 현상을 틈탄 상술이 때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이후 한복 공정 논란이 불거졌었죠. 우리 옷 한복을 바로 알리기 위한 패션쇼가 개최됐는데요. 장소도 특별히 조선의 상징인 경복궁에서 열렸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백이민족답게 하얀 빛깔의 고조선 시대 왕의 의상과 마치 벽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화려한 문양의 고구려 시대 왕의 옷. 금실로 용의 모습을 수놓은 조선시대 왕의 골룡포까지. 경복궁 경회로를 배경으로 반만년 궁중 의상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머리가 굉장히 무거워서
조선시대의 왕들이 품위 유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 패션쇼는 지난해 옥스포드 사전에도 등재된 한복을 바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고구려벽화 신라에서 유물에서 나온 거라서 최대한 문화재청의 고증을 받은 옷으로 이게.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불거진 한복 공정 논란에 맞서 한복의 역사를 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한복 고유의 색감과 질감을 고스란히 전하기 위해 어두운 밤이 아닌 낮 시간대를 선택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한복을 중국 것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무조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중국 의상과 한국의 한복을 비교하기 위해서 특히 이번 패션쇼에서는 중국의 전통 의상도 함께 소개하면서 한복과의 차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오늘 한낮에는 봄 기운이 가득하겠습니다. 어제는 꽤 서늘했지만 오늘 서울이 한낮에 14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는데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남원이 17도, 함안이 19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20도 안팎을 보일 테니까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곳곳으로는 먼지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영동과 충북,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부산은 오전 한때 먼지 농도 탁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경기 북동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남부를 중심으로는 대체로 하늘 표정 맑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4.4도, 대전이 1.2도, 대구 1.6도, 부산 6.3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강릉이 17도, 대전 16도, 대구 18도, 부산 17도 보이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특히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